안녕하세요. 제 여동생 23세 여성이 몇 주 안에 결혼할 예정이고 그녀는 현재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제 남편 30세 남성이 24세 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로 접속을 요청하는 도청을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가 결혼식 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 시골집 그녀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나는 사소한 문제로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녀에게 먼저 나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바쁜 사람이고 그가 직장에서 방해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결혼하는 꿈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집에서 입기로 결정한 것 맨션에서 기획자를 보내려고 열쇠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 거절했다. 집은 그녀가 초대한 손님 수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으며 나와 내 남편을 개인 집입니다. 특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을 위해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뒤로 갔습니다. 나와 남편에게 직장에서 방해할 정도로 같은 요청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은밀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식이었고 심지어 내 결혼식 날에도 그녀는 내 스위트룸에 몰래 들어와 내 결혼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내 시녀였기 때문에 내가 내 드레스를 입을 준비가 때까지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녀는 내 웨딩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지 않은 것과 같은 색을 남편과 약혼한 직후에 내가 주제와 색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동안 자신의 결혼 계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웨딩 컬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내 드레스 반환을 거부했을 때 다른 신부 개입해야 했고 그들은 그녀에게서 그것을 돌려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행동은 우리 관계를 긴장시켰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매일 시골집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처제니까 당장 필요하고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남편은 헛소리에 실증이 나고 심지어 자기 일과를 방해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집에 관련된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젯밤에 그녀에게 전화하여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녀가 더 논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의 집이고 그녀의 결혼식을 포함하여 그것은 개인 집이고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 여동생이 나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나를 욕하는 일이 많다고 비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과 이제 나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님은 200명이 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내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나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는 우리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족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을 차단했고 내 여동생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녀의 결혼 계획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혼식 목록에서 우리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에게나 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남편입니다. 왜 당신의 여동생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 구성원이 그녀를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아니지만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외국 대답은 없습니다. 그녀가 근무 시간 동안 남편을 방해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사실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녀를 무시하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이나는 35명의 여성이 남편 37명의 남성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동네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 꿈은 항상 스스로 집을 갖는 것이었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집세를 내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남편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2살짜리 딸들을 모두 돌보아도 돈을 많이 일이 부족하다고 항상 불평합니다. 비용, 음식, 옷, 장난감 등 임대료의 대부분도 내가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의사라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7년부터 우리 침실에 보관해온 자신의 저축 상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내가 아파트를 위해 새 물건을 살 때마다 내가 돈을 버렸다고 항상 불평합니다. 그는 그의 차를 팔았고, 결과 내가 내 차를 갖게 되었고, 최근에 기본적으로 내 월급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산 주방용품 세트, 가구 램프 등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에게 물었더니 하나는 자기가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버는 것만큼 많이 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두 개는 내가 난 의사야 돈이 있어 언제든지 교체품을 살 수 있어 지난주까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결혼식에 선물로 주신 유럽 도자기 차 세트 15개를 팔았다고 했어요. 온라인에서 $255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 차 세트를 만지고 내 동의 없이 팔았다고 문자 그대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 차 세트가 한동안 캐비닛에 놓여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잉 반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한번 돈을 많이 벌면 더 현대적인 차 세트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세트는 감상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형제자매들이 나를 형편없이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후에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세요. 그가 2달 동안 빚진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내가 요구할 때 돈을 위해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차 세트를 돌려줬다고 그는 곧 저축한 돈에서 $255를 갚겠다고 했으니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에게 안 된다고 말했고 논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더니 남편이 전화해서 화를 냈어요. 아버지에게 홀로피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라. 일방적으로 당신 물건을 팔겠다고 결정할 권리가 없었고 그가 빚을 갚기 위해 당신에게서 물건을 훔치기로 선택한 것은 노골적인 신뢰 위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세요. 그리고 당신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차 세트를 다시 받고 그가 왜 생각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개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그의 빚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와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커플 치료는 아마도 나쁜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100% 유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 댓글을 위해 조치를 취하세요. 이 아니라 남편이 도박인지 마약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알아내야 합니다. 남편은 당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돈을 무언가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남편은 당신의 물건보다 더 많은 것을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버는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괜찮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귀중품을 가져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자녀와 함께 부모님에게 돌아가십시오. 남편이 한 일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물건도 다 파는 게 정말 끔찍할 텐데 참고로 그가 당신에게 감상적인 선물을 팔았다는 사실은 그가 이전에 팔았던 모든 물건과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도 겁이 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가 판매한 모든 품목에 대해 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그가 말한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소득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하며 그와 그것을 공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경찰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도난품 수령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로부터 차 세트를 다시 사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 경우 이베이에 사항을 접수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이혼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정 및 자산 보관 장치를 확보하고 보관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 안에 옮기면 결국 남편이 결혼 상담 중이거나 이혼 중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남편이 화를 낸 부분은 당신이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당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련 전체의 위험 신호 퍼레이드입니다. 당신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은 정상적이지 않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3. 지금 제 동생은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프랑크푸르트 출신이기 때문에 내 동생은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출사 출신입니다. 그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그것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녀도 국경 없는 의사회와 계약할 때 의료 분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결혼했고 그 당시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대신 프랑크푸르트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와 제 처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국 우연히 이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여행 제한과 전염병이 더 많이 해결되면 방문하러 올 예정입니다. 제 동생이 올해 초 독일 시민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그곳에 산다면 말이 되지만 이것을 얻으세요. 독일은 출생 시 2명이 아닌 한 이중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인이거나 다른 유럽연합 국가 출신이라면 제 동생이 올해 독일 시민권을 받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는데 솔직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 형이 우리가 화를 낼 줄 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엄마는 화를 냈습니다. 형이 미국에 왔고 그의 아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독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동생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아내가 시민권을 바꿔야 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프랑크푸르트 대신 여기로 이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동생은 우리의 모든 놀라움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거짓말쟁이라는 이유로 그를 우리 가족과 온라인 앞에서 불렀습니다. 내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알코올이 내 결정에 관여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로 이사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혹했고 공개적으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의 결정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대해 비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일하는 몇 가지 의견에 대해 이제 알려드립니다. 왜 그들이 독일 대신 미국에 살아야 합니까? 그의 아내가 당신의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친구 관계와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기를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형제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던 결정을 내렸고 당신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가 당신과 다른 대륙에 살기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며 상황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르면 나는 미국 시민보다 독일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은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머물기로 결정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모두 진짜 이기주의적인 징징거리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털사는 프랑크푸르트에 비하면 이봐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오클라호마가 의사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JFC는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형이 너희와의 모든 연락을 끊기 전에 너는 더 성장하고 형을 존경해야 해. 정보에서 내가 내 게시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짓말은 어디에 있지? 형이 어디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당신은 그가 돌아간다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게시물에서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의 가정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당신에게 기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싶습니다.